천하를 조직한 야심이 큰 은폐는 천하의 명검대로 차례로 강탈하며 무림 독패를 꿈꾸게 됩니다. 천하제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 있었으며 예언가인 토브를 불러들이는데 그의 예언엔 풍과 운이란 아이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반생 동안은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 하였죠. 하지만 나머지 반생은 하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토불의 예언에 따라 풍과 운을 찾아 나서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사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하지만 자신이 운인 걸 감추려는 듯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 아이였지만 걸렸죠? 아버지를 바라보는 운의 눈동자는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죠. 한편 어느 검객과 대결을 하는 웅패. 이 사람은 풍의 아버지 서비왕. 웅패와의 대결 도중 이곳에 서식하는 화마왕이라는 괴물에게 죽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풍 또한 웅패가 거둬들이게 되죠. 토불의 예언대로 상, 웅, 풍을 제자로 거둬들이게 되며 이들을 앞장세워 천하제패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 운의 눈에는 복수심에 살기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야생마 같은 운은 웅패에게 살인마로 길러져 왔습니다. 동맹 맺은 무쌍성의 당주지만 검을 얻기 위해선 동맹이고 나발이고 없는 사악한 웅패였죠. 한편 무쌍성의 당주의 아들은 아버지가 운에게 살해당한 줄도 모른 채 화우를 쫓고 있었습니다. 화우를 얻게 되면 예언가인 토부를 만날 수 있기에 스님을 쫓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주기 위해 화우를 얻어 토불의 예언을 듣고 싶어 해서였죠. 그때 갑자기 나타난 회오리 형태의 바람, 그것은 풍이었습니다. 얼음땡을 연상케 하는 무공을 선보이는 남자는 맏형 상입니다. 심성이 착하고 정직하기에 운과 달리 풍은 사륙이 없는 임무만 맡게 되었죠. 화우를 알아본 손녀 때문에 정체를 들키게 된 토불이었죠. 한편 집으로 들어선 무쌍성. 하루 만에 이런 살육을 할 수 있는 곳은 천하의 뿐이란 것을 직감하게 되고 그의 백부인 검성에게 찾아가 복수를 부탁합니다. 풍은 토불의 손녀를 마을에 맡기기로 하는데 갑자기 사기가 느껴지는 자객이 나타나고 순식간에 상과 풍을 날려버리고 토불을 끌고 가버립니다. 사실 자객은 웅패였습니다. 나머지 반생을 알기 위해 10년간 사라졌던 토불을 데려온 곳이었죠. 천하를 누렸던 반생이 풍과 운에게 끝난다는 뜻이죠. 웅패는 검성과의 대결이 다가오자 폐간 용공이라는 수련에 들어서기 전 3명 중 가장 정직한 풍에게 갑작스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것은 복수심에 불타있는 운을 경계한 듯한 혼인이었죠. 사실 3명 모두가 자를 좋아했지만 그중 운이 가장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뜨반도 보냈었죠. 상남자 운이 등장하고 자를 너무 사랑했던 운이기에 멋지게 깽판 내버리죠. 길을 막아서는 조문애기들에게 세수도 시켜주고 지금부터 웅패의 이간질이 시작됩니다.
就要搶翻自己嘅妻子，唔好俾天下武林恥笑。 이간질에 놀아나게 된 풍과 운. 피 튀기며 싸우는 와중에 운을 죽이기 위한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웅패. 하지만 딸이 막아서다 그만 죽고 맙니다. 一世可以同你喺埋一齊。 운은 자의 시체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여씨 가문의 가보인 천년 빈경이라는 구슬을 빼앗으러 왔습니다. 시신을 영원히 썩지 않게 보존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구슬이죠. 한편 자의 죽음에 폐인이 된 풍은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我命令你同麻鷹蝙蝠去靈魂窟攞血菩提，嗰度就係你父親當年喪命之地。 영원히 옆에 두고 싶은 자이기에 운은 그녀의 곁에서 바라만 볼 뿐이죠. 그때 살기가 느껴집니다. 英文，驗翻小池屍首案。 액체를 다룰 수 있던 운이지만 주위엔 한 방울조차의 액체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피로 공격을 하게 되죠. 다행히 어느 평범해 보이는 부녀에게 발견되고 그런데 갑자기 발광하는 왼쪽 팔. 사실 이 남자는 화마수라는 무공을 익혔는데 그의 내공으로는 왼쪽 팔의 힘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은 팔을 운에게 주는 것이었죠. 며칠 후 깨어난 운은 의아해하죠. 醒翻啦！呢隻手俾我，我而家送咗俾你。呢隻麒麟臂亦都揾啱佢嘅主人。多謝。 그렇게 강력한 팔을 얻게 된 운은 雲師兄，雲師兄。 복수를 다짐하죠. 한편 풍은 웅패의 계략을 모른 채 혈불이라는 열매를 찾기 위해 아버지가 죽은 동굴로 가게 됩니다. 물을 권하는 조물에게 들어선 동굴엔 내공을 높여주는 수많은 혈불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칼과 뼈만 남은 시체를 보곤 복수를 다짐하는데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조금 전 조물애기가 줬던 물에 독약을 마신 것이었죠. 때마침 괴물이 나타나 조물애기들을 처리해주죠. 내공을 높여주는 혈불을 삼킨 풍의 몸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물에 반응하는 괴물을 보곤 처치할 계획을 세우죠. 한편 상 또한 웅패의 진실을 알게 되고 個黑衣人原來係師傅。 검성과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 천하회와 웅패. 드디어 검성이 나타나는데 그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기에 一定要黐住落去。 한 번의 일격으로 웅패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검성은 이날을 위해 수련한 20상 권법을 시전하게 되는데 시간을 멈춰버리는 능력과 퀵실버 마냥 마음껏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게 되는데 여자로 인해 사이다에서 고구마 장면이 연출돼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육체가 사라지고 웅패는 살아남게 돼버리죠. 紅爸，你太狠心啦！
바른 말을 하고 죽어버리는 맏형 상. 이제 복수를 위해 푼과 온이 힘을 합쳐 맞서게 됩니다. 무협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아시는 영화 풍운입니다. 98년도 작품이라 CG가 그리 뛰어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풍운은 만화와 컴퓨터 게임 그리고 드라마로도 제작됐었던 작품이죠. 그 당시 향수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본 최고의 무인 젊은 신은 호시탐탐 중원천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씨 권력을 장악하고 군부의 조력을 얻게 되었으며 황제를 볼모로 잡아 강호의 수많은 문파와 보스들을 쓰러뜨리며 천하를 손에 넣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무림씨나 무명을 비롯하여 보경훈과 그 외 수많은 중원 고수들을 마양골이라는 도구로 잡아 가두게 되었습니다. 憑你孤軍之力想要佔據中原，簡直係妄想。既然你要敬酒唔飲，殺！ 무명의 오른팔인 퀵실버 같은 존재의 도움으로 마양골의 해독약을 섭취했지만 미처 해독이 되기 전 공력을 쓰게 되는데 보경훈이 온 힘을 다해 달려들어 보지만 젊은 신에게는 손방망이의 타격만 줄 뿐이었죠. 중원의 보스들이 길을 모아 젊은 신에게 일격을 날리려는데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때마침 서풍이 나타나 그에게 타격을 가해보지만 서풍 또한 젊은 신에겐 손방망이에 불과했죠. 풍과 우는 상대조차 되지 않았고 마지막 보루인 무림 신하의 무명이 만검 기종을 시전하게 되는데 하지만 마양골의 해독이 완벽히 완치되지 않았던 무명은 무리하게 공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씨는 가볍게 튕겨내버리지만 마지막 일격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 또한 막아내버립니다. 무리하게 공격을 감행했던 무명은 심한 내상을 입게 되어 공력을 90% 잃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지원군이 나타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훗날을 기약하며 후퇴하게 됩니다. 일본 최고의 무인 젊은 신을 대적할 사람은 서왕이라는 절대 고수가 있었기에 마지막 보루인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晚輩烈風同我宣佈驚魂，奉無名之命，希望前輩可以出關，打退絕無神。佢侵佔我哋中原領土，殘殺我哋武林人士，形勢岌岌可危。我希望前輩 순식간에 돌들이 날아오고 사왕이 나타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의 두 팔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절대 고수였던 상황은 더 큰 힘을 얻고자 마도라는 공력을 높여주는 수련을 하였는데 주와 입마되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기에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팔을 잘라냈던 것이었습니다. 而家嘅功力已經大不如前， 스스로 무공을 봉인한 상황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以而家情況嚟睇，只可以另辟路徑， 有冇其他可行之路？ 借入魔道，提升功力。 자신이 주화 입마되었던 마도의 수련으로 단기간 공력을 높이는 것뿐이었습니다. 你哋打開隻手， 마도의 기운에 정신이 지배당할 수 있는 수련이기에 불같은 성격의 복용호는 기름에 석유를 붓는 격이었지만 서풍은 자존심이 강하여 마도에 지배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그가 마도의 수련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如果入咗魔道，翻唔到轉頭，濫殺無辜，危害蒼生，到時就有勞於你。 마의 진에게 피를 섞어 혼혈일체의 수련을 시작하는 서풍. 그리고 복용호는 무명의 공력을 존수받아 새로운 검술을 창안해내며 공력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서풍 또한 최종 단계에 들어서며 서서히 공력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젊으신의 수하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잔챙이들은 공력이 높아진 복용훈에게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했죠. 이런 자지구리한 공격 따위는 사뿐히 받아주고 새로 익힌 검술을 펼치며 가볍게 재워줍니다. 한편 서풍 쪽에도 젊은 신의 수하들이 들이닥치고 위험에 처한 그의 연인 이몽을 구하기 위해 수련 도중 뛰쳐나와버린 서풍이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수련 중 방해를 받게 되면 경맥이 끊기거나 바로 죽게 되는데 서풍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화인마되어 악기로 변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젊은신의 수하들을 처리하고는 어디론가 뛰쳐나가버리는 서풍. 한편 젊은신은 황족의 고분 내에 숨겨진 비밀의 용총을 찾기 위해 황제와 그의 천자들을 이끌고 비밀의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용총을 얻게 되면 막강한 권력과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龍族喺邊度？你再唔講，你會絕後。 황후와 황태자들의 목숨으로 서서히 압박하는데 그때 운이 나타납니다. 운이 나타나자 황제 라인으로 갈아타버리는 얍삽한 군병놈들. 胡家退後！ 士別3日，功力竟然有如此進境。 운의 검술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젊은신의 아들 절심은 숨어버리고 젊은신 또한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다이아의 내구력만큼이나 단단해 보였던 젊은신의 갑옷이 서서히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공력을 끌어올린 운의 검술이었지만 젊은신의 공력에는 당연히지 못했습니다. 허물어진 벽 쪽으로 용총이 드러나게 되고 운이 막으려 하지만 그의 공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我要將呢個變成部經文嘅木桶。 때마침 서풍이 나타났지만 그의 눈은 이미 주화인마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운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마구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고 풍과 운이 싸우는 틈을 타 젊은 신은 용총을 손에 넣게 되었고 즐거운 나머지 샤우팅으로 인해 서풍의 공격 대상이 돼버리는데
마도에 사로잡힌 풍은 눈에 뵈는 것이 없었기에 운은 풍과 함께 타이밍을 맞춰 젊은 신을 공격하지만 풍에게는 두 사람 모두가 그의 적이었습니다. 용총의 기운 때문이었는지 잠시 정신을 차리는 풍. 하지만 또다시 악기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얼어버린 젊은 신을 운이 마무리를 합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서풍은 추억의 장소로 오게 되었고 마도의 힘을 자제 중이었습니다. 風大哥，風大哥，原來你真係喺度。我哋呢一笪隱世嘅地方。風大哥， 하지만 마도의 힘은 강력했기에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았죠. 그때 용청을 되찾기 위해 군병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將軍大人，你再俾多幾日時間我。 그나마 풍이 마도의 힘을 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용총의 기운 때문이었지만 기어코 가져가려 하는 군병들. 그때 얍삽한 젊은 신의 아들 절심이 나타나 가로채려 합니다. 용총이 절단되자 또다시 마도의 힘에 자제력을 잃게 된 서풍. 風大哥佢走咗啦。 악기가 돼버린 풍을 설득하려는 운이었지만 마도의 기운에 지배돼버린 풍은 미친듯이 날뛸 뿐이었습니다. 風大哥，唔好再打啦！ 풍은 이미 마도의 기운에 지배되었기에 약속한 대로 살인기가 된 그를 죽이려 하는 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머뭇거리게 되죠. 雲大哥，雲大哥， 괜히 나타나서 죽어버리는 운의 사랑 초초. 그렇게 최후의 일격들을 펼치는 풍과 운이었습니다. 마도의 기운에서 벗어난 서풍. 하지만 돌들이 갈라지며 무너져 버립니다. 복용우는 이들을 살려내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개해드리는 영화 풍운2였습니다. 사실 전편에 비해 아쉬운 소편이었는데요. 스토리 전개와 등장인물들의 개연성은 원작 만화를 보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네요. 화려한 영상미는 충분히 눈을 즐겁게 했지만 액션의 슬로우 모션 기법을 너무 많이 담지 않았나 싶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설적인 무협 판타지 풍운의 소편이기에 한 번쯤은 찾아볼 만하다 생각되네요.